아, 아. 여러분 제 목소리 잘 들리세요? 오, 오. 잘 들리는구나. 시차가 있네요. 시차가 상당히 기네요. 네. 잘 들리는 것 같고요. 네. 연휴 첫날인데 이미 뭐 친정으로 시댁으로 떠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오늘 출근을 해서 명예설문 강의가 있었어요. 라이브 강의가 있어서 라이브 강의 오전에 끝내고 몇 가지 일 좀 더 하다가 퇴근, 여기 지금 사무실이에요. 강남 스튜디오예요. 네, 퇴근을 할까 하다가 이번 주에 뭔가 하나가 빠진 게 있는데 그게 뭐지? 생각해보니까 라방을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집에 가기 전에 약간 출근한 김에 라방을 하고 가는 게 후회가 없겠다 싶어서 지금 퇴근하시는 분들 저 말고 또 계시네요. 여기 혜정님. 음, 연휴를 앞두고 이렇게 사무실에 나와서 일하는 게 정말 달콤하네요. 꿀 같네요, 꿀. 우리는 무조건 가출을 해야 뭐랄까 덜 피곤하다. 그래서 집을 나와서 무언가를 한다는 건 나한테 뭐죠? 나한테 집중하는 뭔가를 하는 거잖아요. 그게 일이든 아니면 내 취미 생활이든. 음. 이제 육퇴하신 분도 계세요? 이렇게 빨리 육퇴를 해요? 어, 9시 20분인데 벌써 잠든 그런 효자가 있단 말이에요? 알람이 와서 잘못 본 줄 알았어요? 네, 즐거운 연휴 되세요. 설날 여러분들은 시댁이랑 뭐 친정 가시나요? 요즘에는 여행 가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모님은 미리 뵙고 요즘에는 이제 차례 안 지내고 그런 집도 많아지니까 여행 가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부러워. 와, 육퇴를 이렇게 일찍 하나? 혹시 애들 패면서 재우는 거 아니죠? 두들겨 패면서 빨리 자, 막 이러는 거 아니겠지? 7시에 육퇴하는 집이라고요?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어, 그래요? 7시에 재우면 그 아이는 아빠 얼굴은 못 보고 자는 거예요, 매일? 어떻게 되는 거야? 시댁으로 7박 8일 여행 왔다. 아, 시댁으로 가는 것을 여행이라고 표현하는 이 마음씨 고운 며느리는 참 그 시어머니가 복이 많네요. 오늘 이야기 주제가 뭐냐? 주제 없습니다. 주제를 굳이 생각하자면, 어, 얼마 전에 명작동화 6개월 과정이 끝났어요. 6개월 동안 이제 동화책을 읽는 건데, 그 동화책이 길이가 점점 길어져서 나중에는 낭독하기가 되게 어려운 과정이거든요. 그런데 그걸 해내는 엄마들이 있더라고요. 그 해내는 엄마들의 공통점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긴 했어요. 음. 여기 혹시 낭독 스쿨을 하시는 분도 있고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왜 어떤 엄마는 6개월 과정, 1년 과정, 그걸 2년, 3년 이렇게 꾸준히 완주를 할까? 그리고 왜 어떤 사람은 시작할 때는 의욕 충천이었는데 한 달도 채 되지 못해서 뭐 1주 만에, 2주 만에 그 루틴 못 잡고 그냥 뭐죠? 멈추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공통점 궁금해요? 우리 그 뭐죠? 줌 클리닉 하는 동안에는 다 그 비밀이 나오긴 하는데 낭독스쿨 등록 방법 알려달라고요? 낭독스쿨은 그 뭐지? 새벽달 책방 들어가시면 나와요. 새벽달 책방 들어가시면 나오고 아니면 제 프로필 링크를 들어가시면 거기 클릭하면 새벽달 책방으로 연결되거든요. 앤팍님 낭독스쿨 신청하셨어요? 네. 어머,
저요, 저 인사이드 아웃 낭독스쿨 2주 만에 스탑했습니다. 그런 거요? 어, 블루벨님 반갑습니다. 그럼 한번 얘기 좀 해보세요. 내가 만약에 상습적으로 뭔가를 신청했는데 끝까지 마무리를 못하고 중단한다. 이런 분들, 그런 분들은 왜 그런 걸까요? 이게 사실 뭔가를 완주를 했다는 건 되게 뿌듯하지만 그 완주하는 사람들은 극소수거든요. 100명이면은 완주하는 사람이 한 20명 될까? 요즘에 좀 약간 그 퍼센티지가 높아지긴 했는데 내 인생에서 완주란 건 없었다. 헬스장을 끊어놓고 내가 1년 동안, 1년은커녕 한 달 동안 다니는 것도 끝까지 해본 적이 없다 하시는 분들 혹시 분석해 보셨어요? 내가 왜 그런지? 그릿이 없어서? 그릿은 왜 없을까요? 왜 작심삼일일까? 나는 왜 작심삼일일까? 눈토끼님, 모든 그 안에서 재미를 찾아야 꾸준히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잘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미루다가 포기를 하게 된다. 게으른 완벽주의인 것 같다. 메타인지 부족으로 너무 어려웠어요. 방학 때 애들 데리고 할 수 있을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급히 마음 잡고 명작동화 들어갑니다. 궁금합니다. 왜일까요? 큰 용기 내서 이소부와 2월달 이소부와 신청했는데 은빈마마 항상 댓글이 웃기더라고. 약간 엉뚱해. 그냥 해야 하는데 너무 완벽하게 잘하고 싶어서 망설이다가 안 하게 되는 것 같다. 여기 멈추신 분은 강, 강후주님은 수준이 안 맞아서 중간에 멈췄다. 슬로비님은 내가 나를 잘 몰라서 강도, 주기, 실력 이게 객관화가 안 돼서 꾸준히 못했던 것 같다. 해피님 되게 재밌네요. 신중함이 없는 성격도 한몫하는 것 같아요. 내 상황도 모르고 그저 의욕만 앞서서 신청만 하는 거죠. 첫 술에 배부르려고 하니까 완주를 못하는 것 같다. 너무 어려우면 쉽게 포기하는 것 같아요. 한번 밀리니까 계속 밀린다. 이소부화를 이번에 다시 한다. 인사이드 아웃은 제 수준에 안 맞았어요. 너무 어려우셨던 거예요? 인사이드 아웃이? 의지 박약은 아니더라고요. 의지 박약은 아니고 지금 여기 스마트 드래곤 홀스님, 내가 뭔가를 꾸준하게 못한다면 내가 의지가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 꾸준히 하려고 마음먹었던 그게 내가 별로 그렇게 엄청나게 재밌어 하는 게 아니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음. 왜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이들이 나중에 공부에 몰입했으면 좋겠죠.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뭐 세계사 얘기를 하면 막 거기에 몰입해서 뭘 했으면 좋겠죠. 그걸 원하시면 아이들이 어렸을 때 뭔가를 몰두해서 할 때 그걸 방해하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그게 레고로 무슨 레고로 무슨 성을 만드는 것이든 아니면은 뭐 운동장에서 모래를 파면서 흙을 가지고 노는 것이든 아이들이 뭔가를 몰두해서 노는 그 장면. 근데 그게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나고 3시간이 지나도 학교 운동장에서 떠나지 않으려고 해. 뭐 놀이터에서 떠나지 않으려고 해. 그게 엄청난 몰입이거든요. 노는 거지만. 그런 몰입의 경험이 어렸을 때 많이 많이 쌓인 애들은 나중에 뭔가 자기가 꽂히는 게 있으면 내가 의지가 없어도 저절로 몰입이 되니까 계속 그걸 하게 되는 거예요. 반복해서. 그래서 그런 경험을 만들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볼 때 우리 낭독스쿨도 어떻게 해서든 그게 엄청 많이 밀려서 나중에 막판에 막 몰아서 낭독을 하든 뭘 하든 끝내 해내는 사람들을 추적을 해보면 저는 이제 많은 뭐죠? 표본들이 있잖아요. 표본들. 보면은 덕질을 했던 분들이 완주를 하는 가능성이 높더라고요. 그게 뭐 BTS 덕질이건 뭐든 뭐 그림이건 운동이건 뭐든 그런 덕질을 해보신 분들이 또 빠져서 재미를 찾아가면서 낭독을 끝내는 완주 하더라고요. 음. 덕질이라는 게 뭐예요?
재미를 찾아서 조금 힘들어도 아주 크고 작은 재미들을 만들어서 계속 이어나가는 거잖아요. 은빈마마님 심지어 덕질도 안 해봤네요. 근데 저도 사실 덕질을 딱히 하진 않았는데 굳이 말하자면 뭐 책 읽는 거? 그리고 글을 맨날 썼으니까 그 글을 쓰면서 나의 심리와 내 친구와 남자친구의 심리를 분석하는 거? 그것도 일종의 인간 덕질이었던 거죠. 그래서 항상 글을 썼으니까 공부 잘하는 친구가 팬클럽 회장도 하더라고요. 와, 리지아님, GOD 팬클럽 지역 운영진이었어요? 대박이다. 그쵸? 우리가 덕질을 한 게 하나 정도는 있을 거야. 은비마마님도 중국어 공부할 때 중국 드라마 몰아서 보고 그게 덕질이죠, 전형적인. 미아짱님은 한 번 놓쳐서 왕창 밀리게 된 것 같아요. 저는 모든 낭독 스쿨 다 완주했는데 아들이 엄마 이번에 첫 도전자겠네요. 라길래 아니야, 엄마 무조건 완주할 거야. 그래서 설날 연휴 때 다 따라잡는다고. 그래서 엄마가 모범을 보이려고 한다. 미아짱님 너무 성실해. 음. N팡님은 예비 초일맘이라 애랑 열심히 해보려고 한다. 이소부와요. 이소부와 진짜 너무 기대가 돼요, 저도. 지금 저희가 이소부와 라방을 아직 안 했거든요. 저희 설 연휴 지나고 나서 2월 3일 날 월요일 날 하려고 하는데 그런데 벌써 지금 접수하신 분이 400명 정도 가까이 돼요. 아무래도 학기 초고 그리고 글자를 못 읽는 아이, 그게 한글이든 영어든 글자를 못 읽는 아이들이 가장 부담 없이 이게 공부라는 생각이 안 들고 놀이라는 생각을 생각을 할 정도로 재미있는 이야기를 가지고 많이 듣고 많이 읽는 연습을 하기 때문에 결국에 6개월 후에는 글자를 좀 읽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조금 큰 것 같아요. 이소부와 지금 신청 받고 있어요. 스토리 명님은 말리고 싶네. 이소부와 얹어야 하냐? 이소부와는 사실 뭐랄까 가장 부담이 적은 프로젝트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일주일 내내 햇님과 바람 이거 맨날 듣는 건데 1분도 안 걸려 듣는데 1분 30초 걸리나? 아침에 밥 먹으면서 들으면 되거든요. 근데 그걸 한 이야기를 바람과 햇님 그 이야기를 일주일 내내 듣는 거야. 그러니까 애들이 금요일 날 다 외우는 거예요. 통째로 그 스토리를. 그런데 그 스토리를 통째로 외우는 게 가장 효과적인 가장 뭐죠? 가장 영리한 영어 습득 방법이에요. 이소부와 못 읽어도 할 수 있어요. 그냥 듣고 소리로 기억하는 거야. 소리와 내용으로. 음. 스토리명님, 스토리명님이 또 이소부와 24권 책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도움 자료들 블로그에 많이 모아놓으셨잖아요. 그게 정말 보물이에요. 그거 덕분에 애들이 청독도 하고 색칠 공부하고 미로 찾기 하고 그림 그리고 그러면서 종이 인형 만들고 이러면서 이소부가 재밌게 했죠, 아이들. 라이트 리딩이 우리도 라이브 방송 하고 있어요, 선생님이라고 저희 아이들이 보내달래요. 보고 있어요. 그래요? 친구들 안녕. 글자를 모르는 만 5세. 글자를 모르는 만 5세가 이소부화 가능할까요? 뭐가 가능하냐고 물어보는 건지 모르겠으나, 글자를 모르니까 그 이야기를 들어주면 되는 거거든요? 엄마가 그 이소부화 책을 읽어주고 애는 듣고 있으면 듣는 거죠. 일주일 동안 내내 그거 듣고, 엄마, 나 이 이야기 알아. 한국어로 얘기해 줄게. 리텔링을 한국어로 해도 되고, 그걸 엄마랑 이런저런 이야기 나누면서 말 공부, 말놀이 하는 거죠. 30개월 아이인데 이소부와 같이 듣기 하고 낭독은 엄마가 하면 안 되나? 당연히 되죠. 영초탈이란 명작 동화인데 명작은 인증이 힘들었어요? 인증이 왜 힘들었을까? 인증이 힘든 게 아니라 글이 너무 길어서 낭독이 힘든 거 아니었어요? 여기
은주님이 얘기하셨네요. 소혜님이구나. 은주 소혜. 클레어님. 목표가 너무 거창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좀 창피해도 일단 해서 올리는 데 의의를 두고 그렇게 하니까 완주가 어렵지 않았다. 완벽주의 성향이라면 밀리는 것 자체가 너무 스트레스라 밀려야만 할 때는 대충이라도 아, 했다. 그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낭독을 지키는 걸로 루틴이 지켜지는 걸 눈으로 확인하니까 어, 너무너무 뿌듯하다. 지속할 수 있는 힘이 되었다. 그러니까 제가 늘 얘기하지만 낭독 영상을 올리는 게 이게 완전히 뭐 몸매 다 만들고 바디 프로필 올리라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 운동 갔다 왔음 하면서 운동화 끈 사진 찍어놓고 인증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낭독 완료. 오낭완. 오운완이 아니라 오낭완. 그런 생각으로 낭독을 인증을 하면 솔직히 되게 쉬워요. 그리고 이런 이소부화나 명작동화 같은 경우는 그냥 듣고 있는 걸 장면을 잠깐 찍거나 사진으로 찍어서 인증해도 인증이니까. 그리고 잠자기 전에 뭐야? 불 꺼놓고 애들이랑 도란도란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읽었던 꼬리 잘린 여우. 그 얘기 어땠어? 응? 외모가 그렇게 중요한 걸까? 막 이러면서 애랑 중얼중얼 얘기 나누고 그걸 녹음하면 돼요. 녹음해서 그 녹음한 파일을 동영상으로 만들어서 썸네일 넣어서 올리면 돼요. 다만 그 한 이야기를 일주일 동안 쉼 없이 듣고 말해보고 뭐 대화도 해보고 뭐 그 질문도 해보고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라고 틀을 만들어주는 거죠, 저희는. 명작 동화 레벨 3 정도가 이소부화일까요? 이소부화는 명작 동화보다 훨씬 쉬워요. 예를 들어서 이소부화는 그 낭독 가이드를 기준으로 볼 때 A4 용지 한 페이지로 볼 때 이소부화는 한 장이에요. 한 장으로 이야기가 끝나. 그런데 명작 동화는 레벨 1 같은 경우에는 그런 낭독해야 되는 페이지가 5장이야. 레벨 2는 7장이야. 레벨 3는 9장이야. 길이가 상당히 길어지는 거예요. 명작 동화는. 그래서 낭독의 난이도로 봤을 때 명작 동화가 이소부화보다 훨씬 어려워요. 장거리 마라톤이야. 음. 이소부화가 훨씬 가뿐하죠. 블루벨님처럼 이렇게 명작 동화나 이소부화 같은 경우 잠잘 때 잠자리 독서로 책 한 권 읽어주는 거 그 순간을 녹음해서 인증하면 되니까 잠자리 독서로 이소부화나 명작 동화 책을 활용하니까 완주가 가능했다. 음. 그쵸. 사실 제가 명작 동화도 그렇고 이소부화도 그렇고 현 선생님이랑 같이 기획할 때 추구한 게 그거예요. 완주를 못한 사람이 없게 만드는 거. 잠잘 때 책은 읽어주잖아. 책 읽어줄 때 그 이소부화 에피소드 하나 읽어주는 건데 2분도 안 걸리는데? 아니면 틀어주거나. 그걸 완주를 못하는 거는 좀 이해가 안 가죠. 뭘 얼마나 예쁘게 만들려고 인증 영상을. 음. 그리고 아이랑 그것에 관한 이야기를 중얼중얼 놀이터에서 집으로 오다가 얘기하면서 녹음해도 돼요. 음. 은빈마마님 맨날 이렇게 엄살 부리면서 엄청 잘한다? 명작 동화, 예전 명작 동화 말하는구나. 레벨 4 정도 되니까 나는 너무 힘들어서 낭독을 못하는데 딸은 그걸 외워서 하더라고요. 천재인데? 천재? 은빈마마님 딸이 이소부화를 못한다는 건 말이 안 되지. 초등학교 2학년 때 두꺼운 챕터북 읽던 친구 아니에요? 내 기억엔 그런데. 음. 아들은 달라요. 아들. 그치. 또 둘째랑 또 아들이라는 변수가 있죠. 유리님, 무조건 낭독하는 인증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번 명작 동화 완주 못했다고. 청독은 자주 하는데 청독 영상을 못 찍겠네요.
그랬구나. 그 서우가 워낙에 낭독을 잘하니까 낭독만 고집했구나. 청독하는 장면 사진으로만 찍어서 올려도 되는데. 그리고 아까도 말했지만 그, 그 이야기에 관련된 이야기 나눈 거, 그게 한국어든 영어든 그걸 녹음해서 그냥 올리면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완주한 엄마들은 공통점이 뭐냐면 굉장히 유연해요. 굉장히 유연하다. 아이가 예를 들어서 그 명작동화 레벨이 높아지면서 길이가 길어지니까 낭독을 아무리 해도 끝이 안 나. 아, 너무 화나는 거야. 그럴 경우 애들이 막 꿰나고 하기 싫거든요. 힘드니까. 응? 힘드니까. 근데 그럴 경우는 그래? 그러면 오늘은 낭독하지 말고 그냥 듣자. 듣는 것도 괜찮아. 좋아. 듣는 거로 인증하면 되지? 뭐 이런 식으로 스위치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엄마가 한국어로 읽을 테니까 너는 이거 엄마가 영어로 읽을 테니까 너는 이거 한국어로 한번 통역해 볼래? 뭐 이런 식으로 해도 되고요. 아니면은 오늘 스토리 명님이 올려준 이 자료 색칠 공부하자. 그렇게 해도 되고. 필사에 대한 의견 궁금합니다. 달콤님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세요. 뭘 어떻게 필사하는 건데요? 필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나도 요즘 필사 많이 하는데 챗GPT랑 대화한 거 이렇게 필사 요즘 제가 꽂힌 게 이런 거예요. 그림 그리는 거. 이것도 일종의 필사지 뭐. 이건 오늘 그린 거고. 이거는 약간 모닝 글쓰기처럼 끄적거린 건데 요즘에는 글만 쓰는 게 아니라 이렇게 그림까지 그리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우리 달구 드로잉 방에서 2025년 새로운 프로젝트 시작했거든요. 이렇게. 이것도 일종의 필사지. 내가 챗GPT랑 얘기했을 때 얻은 정보들을 적어 놓는 거지. 까먹지 않으려고. 모닝 그림 글쓰기. 모닝 그림 일기 같은 거죠. 태영님은 아이한테 이소바 이번 한 번 더 해보자 라고 했는데 이야기가 너무 아이 같다고 안 한대요. 어떻게 꼬시면 좋을까요? 꼬시지 말까요? 어,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왜냐면은 태영님 애는 워낙에 말하는 걸 좋아하고 하니까 명작동 하면서도 얘기 되게 많이 나눠봤잖아요. 대화를. 주제 토론도 많이 해보고. 음. 명님 자료 너무 좋아요. 무한 청독하면서 인증도 하고 아이는 색칠 만들기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소부화나 명작 동화가 좋은 게 애들이 미술 실력이 늘어. 진짜 영리한 거 아니겠어요? 아이가 그림 사실 색칠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뭐라 그러지? 선긋기. 선을 그어서 면을 채우는 연습을 하는 거잖아요. 그게 그림 그리기 소묘의 기초잖아. 그걸 색칠 공부를 하면서 아이들은 자기도 모르게 거의 입시 미술 정도 수준의 수준 높은 미술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 색칠 공부를 되게 좋아하기도 했고, 이소부화 들으면서 명님 자료 뽑아서 색칠, 예를 들어서 뭐, 까마귀와 여우, 이러면 까마귀랑 여우 막 색칠하면서 얼마나 행복해. 영어는 영어대로 듣고. 그러니까 그림 실력도 같이 발전하게 되죠. 잼잼 낭독님, 2023년 6월에 했을 때 아빠 엄마가 낭독하는 거 들려주고 청독하고 금요일에는 주제 토론했어요. 8살, 6살 남매한테는 기대하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이소부화 시작해 라고 해요. 이번에도 아이들 낭독에 대해서는 기대하는 게 없어요. 해주면 좋고요. 이게 완주한 엄마들의 공통점이었어요. 욕심을 부리지 않는다. 완벽하게 하기를 바라지 않는다. 제가 낭독스쿨을 진행하는 꼬마 애들 같은 경우
낭독을 절대로 강요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한 번의 안 좋은 경험도 그냥 영어 낭독이라고 하면 질색을 하게 만들어요. 단 한 번의 경험도. 어,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굉장히 노련한 PT 선생님들은 만약에 운동하는 회원님이 너무 힘들어하고 너무 고통스러워한다 하면 바로 스위치해요. 이 사람이 감당할 만한 난이도로 확 낮추거나 아니면 사람마다 좋아하는 운동의 성향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 무거운 바벨을 드는 걸 좋아하는, 그래서 무게를 늘리는 걸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 반면 저 같은 경우에는 무게에는 관심 없어요. 오히려 횟수를 늘려서 내공이나 체력을 키워주는 그런 운동을 더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약간 전신, 코어 근육, 팔다리, 하체, 전신 근육을 다 쓸 수 있는 그런 운동을 좋아해요. 부분 운동 별로 안 좋아하고. 그러니까 어, 정말 노련한 그런 PT 선생님은 이 아이가 뭐가 약점이고 이 아이가 뭘 좋아하는지를 금방 파악해서 어, 너무 힘든 기억을 만들어 주지 않아요. 그 트레이닝 받는 시간 동안. 그래서 다음 회차에 또 나올 수 있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 낭독스쿨도 마찬가지예요. 노련한 엄마는 아이한테 힘든 기억을 만들어주지 않아요. 아이가 낭독하는 거 지금 너무 힘들어한다? 그러면 낭독 이거 할 필요 없어. 엄마랑 오늘은 색칠 공부하면서 듣자, 편하게. 그렇게 빨리 스위치하는 거예요. 그래야 회원님이 다음에도 계속 결제를 해요. 우리 아이가 다음에도 낭독 하고 청독하자 했을 때 기꺼이 달려와서, 왜냐면 재밌고 할 만한 놀이니까. 그래서 그런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인간은 힘든 기억이 있으면 절대로 그 행동을 반복하러 헬스장에 가지 않아요. 절대로 그걸 반복하려고 엄마 옆에서 낭독하려고 쪼르르 달려오지 않아요. 음. 저는 제가 명작 동화를 도전했는데 동영상 만드는 걸 미루다 보니까 결국 레벨 3 완주 못했다. 근데 동영상 만드는 걸 왜 미루지? 그게 약간 습관인데요. 마치 그런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 밥 먹고 나서 배부르니까 막 움직이기 귀찮잖아요. 그냥 막 퍼져 있고 싶잖아요. 밥 먹고 나서 바로 벌떡 일어나서 그릇 다 치우고 설거지 바로 하면 일도 아니에요, 일. 그게 노동이 아니라고요. 순식간에 끝나는 게 돼요. 그것도 뭐 너는 뭐 애들은 애들대로 빈 그릇 갖다 놓고 나는 거기서 설거지 하고 있고 뒷정리는 남편이 하고 있고 그러면은 일도 아니잖아요. 금방 끝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귀찮아. 그냥 밥 먹고 나서 좀 퍼져 있고 싶어. 그러면서 설거지 할 걸 테이블에서 옮겨 놓지도 않았어. 그리고 여기 막 음식물이 막 다 굳어버리겠죠. 그럼 나중에 설거지할 때 더 힘들겠지. 그래서 한참 있다 일어나서 설거지 해야지 이러면 얼마나 하기 싫어요. 그러니까 식기세탁기가 필요한 거야. 저는 필요 없어요, 식기세탁기. 왜냐면 먹자마자 바로 다 치우니까. 요리하면서 다 치우니까. 그렇게 발딱 엉덩이를 벌떡 자리에서 일으켜서 움직이면 일이 안 돼요. 이 영상 녹음하는 것도 아니 동영상 만드는 것도 그래. 내가 녹음을 하자마자 바로 영상을 만들어서 올리세요. 그거를 계속 연결하라고. 순식간에 지나갈 수 있게. 그 놔두지 말고. 이따 저녁에 편집해야지 이러지 말고 녹음을 하는 순간 바로 올려요, 바로. 그것도 습관이야. 그렇게 습관을 만들면 이 일이 돼. 일이 아니에요. 찍고 나서 바로 올리기. 그걸 왜 시간을 지체? 먹고 나서 바로 설거지하기. 식세기도 근데 한번 헹궈서 넣어줘야 된다. 그쵸? 식세기도 좀, 먹고 나서 바로 그릇 이렇게 비우고 넣긴 해야 되네. 리지아님, 제가 운동 강사라 너무 이해되네요. 그쵸? 회원님은 한 번 힘든 경험 있으면 안 와. 인간이 그렇게 의지가 강하지 않아요. 너무 힘들면 진짜 하기 싫지. 막 욕 나오지. 내가 내 몸 위해서 돈 내고 하는 PT인데 왜 이렇게 화가 날까? 막 이러면서. 그거는 PT 선생님이 요령이 없었던 거죠. 유연하지 못했다. 고지식하게 자기만의 어떤 운동 방식을 이 사람한테 맞지 않은 걸 막 강요하고 있다. 노하우 부족인 거죠. 근데 그런 엄마들은 완주 못해. 네.
그쵸? 슬로비님 짝짝짝 잘 올리던데? 바로 안 올리고 한번 밀리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이 미루게 된다. 그래서 바로 올린다. 편집에 애쓰지 말고 바로 올립니다. 어, 그, 이렇게 인증을 하는 거가 낯선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이거, 뭐죠? 달고방에 2025년에 새로 시작하는 게 많은데, 소진님이 시작한 그림 수첩에 그림 그리는 거, 그림 일기 하는 이 프로젝트도 그림은 그렸어. 그런데 바로 인증사진 올리는 것도 이것도 습관이 돼야 돼요. 저는 그림을 완성하자마자 바로 인증하거든요. 아까 밥 먹고 나서 바로 설거지 하듯이 영상 녹음하고 나서 바로 뭐죠? 영상 올리듯이. 그러니까 인증을 하는 것도 이게 끊기면 안 돼요. 내가 한 행위와 타임스탬프 찍어서 올리는 행위가 이렇게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이거는 시간을 너무 잡아먹는 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그림을 그렸으면 바로 그 자리에서 인증샷 찍어서 올리기, 단톡방에 던지기. 운동도 내가 운동 가자마자 뭐 30분, 1시간 운동을 했으면 끝나자마자 인증사진 찍어서 바로 올리기. 안 그러면 일이 돼요. 은근 일이 돼. 블루벨린, 그쵸? 제가 이번에 아프기도 하고 힘들어서 음성 녹음을 해놓고 나서 나중에 올리니까 일이 된다니까? 힘들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러려고요. 그쵸? 자방콩님 오랜만입니다. 우리 오랜만인가? 나 맨날 단톡방에서 봐가지고. 지니 잉글리시 레유님, 영어 영상 노출을 꾸준히 해왔고 아이가 원하는 넘버블럭스나 다니엘 타이거, 페파피그, 요즘은 샤크 잘 안 보인다. 요즘은 샤크도그 그 영상을 계속 보여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못해도 하루에 한 권은 영어 그림책 읽어줘 왔는데 하루에 한 권 영어 그림책을 읽으면은 그거로 영어가 어떻게 쌓여요? 영어 그림책을 하루에 한 권 읽어주면 어떡해. 턱없이 부족한 양이에요. 이 아이가 몇 살인지 모르겠네. 근데 아이가 요즘 영어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 이렇게 말하니까 살짝 맥이 빠진다. 저는 지니님이 하루에 고작 영어 그림책 한 권 읽어준다는 그 말에 맥이 빠지는데? 그럼 영어가 절대로 축적이 안 되죠. 지금 맥 빠질 상황이 아니야. 한 게 별로 없어. 한 개, 예를 들어서 날마다 영어 그림책을 이렇게 쌓아놓고 읽어줬거나 아니면은 그 뭐죠? 페이지 수가 많은 영어책을 막 30분 동안 목이 쉬어라 읽어준 엄마가 그런 엄마일 경우 아이가 영어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는데 이렇게 말하면 맥이 빠져야 되는데 별로 한 게 없는데 무슨 맥이 빠져. 이거 너무 심하다. 더 읽어주세요. 더 많이. 하루에 영어 한 권 그것도 노브영 워시워시 위시 말도 안 돼. 더 많이 읽어주셔야 돼요. 시작도 안 했어요. 안경 정보? 이거 저희 동네 안경점 광교에 그 엘포트에 있는 안경점 지하에 있는 안경점에서 산 건데 음. 차미끼님, 리딩 트루님, 선생님들이 올려주시는 자료, 명작동화를 같이 하는 멤버들이 톡방에 올려주는 자료들이 정말 풍성했어요. 명작동화 레벨 3 들어가서는 아이가 낭독 어려워할 때 가져다 쓸 수 있는 활동들이 다양해서 낭독에 대한 부담은 내려놓고 이야기를 즐기는 시간을 가졌더니 그게 아이와 저에게 더 좋은 경험을 주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인생이 세용지마. 예를 들어서 이건 낭독 스쿨이니까 아이가 낭독을 따박따박 해주면 너무 좋잖아요. 근데 아이가 낭독 너무 힘들어. 3단계 왜 이렇게 글자가 많아? 그래서 안 하려고 해. 그럼 우리는 망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더 좋은 길이 열리는 거야. 낭독을 하는 문은 닫혔는데 주제 토론하고 대화를 나눠서 아이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기회가 풍성하게 또 열리는 거야. 그게 참 재밌는 인생 아니겠어요? 그쵸? 오늘 주제가 뭐냐고요? 그 영어 낭독을 6개월, 1년 꾸준히 완주하는 엄마들의 공통점이 무엇인가? 누가 적어줘. 고정하게. 반복을 안 좋아하는 아이인데 그냥 여러 책들 보고 싶은 대로 하면 될지요. 그렇게 안 하면 어쩔 건데요?
아이가 반복을 싫어하고 다양한 책들 여러 책 계속 바꿔가면서 읽는 걸 좋아하면 그렇게 읽어주는 것만으로도 땡큐 아닌가? 센타님, 달마고치 이소부와 낭독 신청하고 왔습니다. 오늘 나눠주신 이야기처럼 유연하게 완벽주의 내려놓고 하는 것에 의의를 두고, 완벽주의를 내려놓고 하는 것에 의의를 두고 완주해 보겠습니다. 너무 좋아요. 약간 우리는 혼자서 뭔가를 꾸준히 하는 건 힘들기 때문에 같이 하는 친구가 있어야 돼. 같이 하는 친구. 그 공동체를 만드는 비용을 지불하는 거죠. 그게 달마고치든 이소부하든 단톡방을 만들어서 그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거죠. 그런데 또 재밌는 건 뭐냐면 그래 나 신청했어. 그리고 달마고치도 하고 이제 이소부하도 신청해서 단톡방에 나 들어가 있어. 그런데 단톡방에서도 이제 다양한 사람들이 있죠. 자기 인스타 링크 공유하면서 함께 소통하려고 하는 시도를 하는 그런 용기 있는 사람도 있고, 난 아직 좀 약간 부끄러워. 그냥 나는 그냥 숨어 있을래. 숨어 있지만 나는 완주하는 여자야. 그럼 그렇게 하셔도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잠수 타고 단톡방에서 소통도 안 하는데 완주는커녕 1, 2주 하다가 마는 그런 분들이 좀 안타까운 거죠. 그분들은 수면 위에 한번 나와서 단상 하나만 공유해도 짧은 생각 하나만 공유해도 친구가 될 수 있다라는 걸 모르는 것 같아요. 소혜님, 은주 클레어님, 한번 즐겁게 해본 경험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 완주하는 데 힘이 된다. 선생님의 댓글, 낭친들의 댓글, 재미있는 활동, 영상 찍을 때 했던 장난들 이런 것들이 즐거운 경험으로 기억돼서 아이가 자꾸자꾸 하려고 하죠. 그래서 제가 그 꼬마들 인트로 할 때, 영상 낭독할 때 낭독은 안 하고 영어 낭독할 때 낭독은 안 하고 앞에 인트로로 이거요 오늘 제가 산 건데요. 이거 되게 예쁘죠. 이거 되게 예쁘죠. 이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 좋아하는 애들 말리지 말라고 그 장난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 아무 말 대잔치 장난 때문에 애가 기꺼이 매일매일 영어책을 낭독해주고 청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무조건 좋은 기억만 남기기. 그게 중요합니다. 여기 지니님 답변하셨네요. 지금 8살인데 4, 5살 때는 제가 영어 그림책을 5, 6권 읽어줘도 잘 들어줬는데 요즘은 한글책을 더 읽고 싶어 해서 한글책을 1시간 이상 읽어주고 있어요. 제가 노력이 부족했던 거니 더 노력할게요. 노력 많이 하셨네. 한글책을 1시간 이상 읽어주는 엄마가 노력이 부족하다 하면 안 되고요. 제가 아까 막말을 했네요. 잘 모르니까 막말하는 거야. 이렇게 질문을 할 때 구체적이지 않으면 내가 막말을 하게 돼요. 될 수 있으면 상황을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시면 좋고요. 8살이고 아이가 한글책을 이렇게 약간 글밥이 있는 책을 읽기 시작하면 영어책이 좀 재미없을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저는 그럴 경우에 이소부화나 명작동화가 먹힌다고 생각해요. 짧아서 부담 없고 해석도 어렵지 않은데 이야기가 있으니까 한글책을 좋아한다는 건 아이가 스토리를 좋아한다는 뜻이거든요. 책 읽는 맛을 아는 거니까 이 아이는 언젠간 영어 원서를 읽을 힘이 있는 아이이기 때문에 그 브릿지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이렇게 이소부화나 명작동화 이런 책 텍스트를 많이 좀 들려주시고 읽어주시고 같이 읽어보자 이렇게 유도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H주디님 29 올해 초등학교 3학년 아이 방학 때 영어학원 안 다니고 매일 아침마다 엄마랑 매직 트리하우스 청독해요. 매일매일 하니까 당연한 걸로 알아요. 이 겨울방학이 정말 정말 귀한 시간이에요. 이 겨울방학 동안 우리 집은 루틴이란 게 없는 집안이야. 그리고 가족의 문화도 없어. 이런 분들 각 잡고 루틴이나 어떤 문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동아줄? 학기 시작하면 또 새로운 선생님, 새로운 친구들, 새로운 학교 생활 적응하느라 새로운 루틴을 셋업하기는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 겨울방학 때 이분처럼 아침에는 일어나자마자 엄마랑
맛있는 뭐 밥을 먹든 간식을 먹든 뭘 먹으면서 매직 트리하우스를 청독한다. 요거 하나만 겨울방학 때 잡고 가도 이 친구는 겨울방학 동안에 쌓이는 게 많을 거예요. Right Ray님, 저는 이소부와 처음 출시됐을 때 호기롭게 시작했다가 일주일도 못하고 좌절했다. 왜 그랬을까? Right Ray님, 왜 일주일도 못하고 좌절했어요? 6개월 과정에서 일주일이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 다음 주에 두 번째 책 낭독하기 시작하면 됐는데? 아, 왜 그랬는지 여기 이유를 썼구나. 아이가 한마디라도 따라하는 거 올리고 싶어서 욕심을 내다 보니까 망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제가 이소부화도 그렇고 명작동화도 그렇고 영초탈도 그렇고 이렇게 쭉 돌아다니면서 숙제 검사를 하잖아요. 근데 거의 저의 촉이 거의 맞습니다. 아, 이 집은 며칠 하다가 멈추겠구나. 아, 이 집은 끝까지 가겠구나. 이거 있거든요. 그 촉의 근거가 뭐냐면 엄마가 억지로 시키고 애가 막 하기 싫어서 미치려고 그래. 그리고 애가 따라하는데 잘 따라하지 못해요. 이렇게 영어를 엄마가 한마디 하면 따라하는 거 뭐가 어려워? 방금 들은 거 똑같이 흉내내는 건데 이렇게 생각하지만 영어 인풋이 많지 않은 아이들한테는 그게 어마어마하게 어려운 미션이에요. 마치 그런 거랑 비슷하지. 내가 일본어를 한 번도 배운 적이 없는데 엄마가 일본어로 한 문장 말하면 나보고 따라하래. 못 따라해요. 내가 일본어 들은 게 없으면, 그 세월이 없으면. 그래서 이럴 경우는 엄마가 눈치를 바로 채야 돼요. 아, 이거 무리구나. 얘한테 무리. 아, 이렇게 듣고 따라하는 거 얘한테 무리구나. 그러면은 스토리라도 잡고 가야 돼. 듣기라도 잡고 가야 되는 거예요. 이 낭독이 문제가 아닌 거야, 얘는. 우선 들리고 듣자마자 이게 한국어로 해석이 돼야 돼. 그래서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완전 방향을 스위치 했어야 돼요. 아까 PT 선생님, 나 이거 40kg 자꾸 이렇게, 뭐죠? 백스쿼트 하라 그래. 나 너무 힘든데, 어? 그리고 나는 이거 너무 싫은데. 나는 백스쿼트 하는 거보다 랜드마인으로 막 이렇게 역동적으로 하는 그 운동 더 좋아하는데 그걸 간파해야지. 유능한 선생님이라면, 노련한 엄마라면. 오늘의 가르침은 유연한 엄마 되기네요. 네. 어, 이 낭독 스쿨이 추구하는 건 뭐냐면 낭독을 정말 뭐 낭독을 정말 끝장나게 잘해주자 이게 아니에요. 그 낭독을 하는 행위를 날마다 해보자. 근데 낭독을 아직 할 아이가 낭독을 할 그런 상황이 아니다. 아직 거기는 못한다. 그러면은 청독이라도 날마다 해보자. 듣기라도 날마다 해보자. 더 내려가서 엄마랑 이 이야기를 토대로 대화를 한번 해보자. 그런데 그걸 날마다 반복해서 이게 내가 완주가 가능한 인간인가를 한번 측정해보자. 그게 저의 바람이에요. 목표고 낭독스쿨의 존재 이유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낭독하는 습관 그리고 잠자리에서 아이한테 그림책 읽어주는 습관 그리고 청독하는 습관 잡기 되게 어렵거든요. 근데 청독하는 습관까지도 잡을 수 있는 거죠. 어, 은주 클레어님, 선생님 말씀드리니 생각납니다. 맨 처음 명작 동화 했을 때 아이가 집중 안 한다고 째려봤다고. 아, 아이가 집중 안 한다고 아이를 확 째려보는 제 모습이 영상 편집하면서 이제 보여서 깜짝 놀랐다, 충격받았다. 그래서 내가 아이를 보는 표정이 어떤가 신경을 쓰다 보니 그때보다는 좀 더 유연하게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아, 역시 심리학을 전공하신 분인지 알아차림이 굉장히 빠르시네. 이 비슷한 경험을 저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애들 어렸을 때 저는 항상 아이들 그림책 읽어줄 때 녹음을 했어요. 왜냐면 우리 첫째는 그림책을 읽어주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막 집중해서 잘 듣는데 우리 둘째는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나 힘들게 읽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때야말로 진짜 진이 빠지거든요. 다 퇴근하고 나서 몸도 피곤한데 이렇게 내가 읽어주는데 누구를 위한 낭독인가? 애는 저쪽으로 가버리고. 그래서 그때 안 되겠다 싶어서 그냥
읽기 시작하면 끝까지 읽으려고 녹음을 했어요. 그래서 녹음을 하면 엄마 회사 가면 이거 듣고 있어. 아니면 엄마 먼저 잠드는 날은 엄마 너무 피곤하니까 이거 듣다가 자. 엄마 먼저 잘게. 그런 용도로 이제 녹음을 했는데 녹음을 하다 보면 다들 통나요. 내가 얼마나 조급한지. 저를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성질이 되게 급하거든요. 이렇게 성격이 급하고 뭐든 이렇게 빨리빨리 해치우고 이렇게 업무 효율 너무 높은 엄마는 애를 잡기가 쉬워요. 왜냐면 느려 터진 거 봐주는 게 너무 힘들거든. 근데 이제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저도 좀 대상을 봐가면서 그렇게 대처를 하는 거지만 근데 그 녹음된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아, 내가 얼마나 약간 짜증이 배어 있네, 여기에. 조급한 마음이 여기 완전 들통났네. 뭐 이런 구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낭독 안 하더라도 한번 녹음해 보세요. 애랑 대화를 딱 시작했다. 그러면 녹음 한번 해보세요. 남편이랑 대화를 시작했다? 저 가끔 그러기도 하는데 한번 녹음해 보세요. 그 목소리는 거짓말을 못해. 그 목소리 톤은. 한번 녹음해 보세요. 애한테 말할 때 내 목소리가 어떤 상태인가. 마음이 다 들통나. 참 신기하죠? 사람의 목소리 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한울님? 아이들이 인증을 했는지 안 했는지 자꾸 확인해서 엄마가 게으름을 피울 수가 없다. 이게 뭐죠? 5, 6, 7세 아이들, 초등학교 1, 2, 3학년 아이들의 도덕성은 그 아이들의 본능이래요. 그러니까 옳은 거, 옳고 그른 게 있잖아요. 근데 걔네들 기준에 옳은 걸 관철하는 거. 그랬을 때 너무 뿌듯하고 나 자신을 너무 사랑하게 되고 그런 느낌을 갖는 게 그 5, 6, 7세 초등학교 1, 2, 3학년인데 예를 들어서 엄마랑 같이 이렇게 낭독 스쿨 하기로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럼 오히려 아이들이 더 철저하게 이거 인증했어? 엄마 이거 오늘 녹음했어? 그거 확인하는 거 아시죠? 그게 아이들의 본능이래요. 그러면서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느낀대요. 그렇기 때문에 방치된 아이들이 왜 위험한 거냐면 그렇게 도덕성이 굉장히 높은 시기, 그 시기에 뭔가 내가 되게 게으르고 불성실하고 날마다 하는 뭐 루틴도 없고 질서도 없고 이러면 아이들이 그 아무거나 해도 되고 방치되어 있는 그 상황에서 굉장한 불안감을 느낄 수밖에 없대요. 걔네들의 발달 특징 중에 하나가 그렇다는 거죠. 화날 때 톤이 궁금하다. 애들한테 화를 낸 적이 없어요. 화를 낼 이유가 별로 없어요. 남편이랑도 제가 화를 낸 게 지금 결혼한 지 저희가 25년 됐는데 진짜 화를 낸데 그건 되게 전략적으로 화를 낸 거예요. 전략적으로. 그게 결혼한 지 10년 됐을 때 한 번, 결혼한 지 20년 좀 넘었을 때 한 번, 몇 번 없어요. 근데 올해 좀 자주 했네. 한 두세 번 했던 것 같은데? 소리 지른 것 같은데? 그만하라고. 음. 엄마가 신청하면 아이도 아빠도 동생도 다 같이 할 수 있어요. 가족은. 제가 목소리가 되게 차갑고 약간 꽂히는 목소리라 화났을 때 소리 지르면 진짜 무서워요. 아나운서가 화낸다고 생각해봐. 그 아나운서 톤으로. 귤나무님, 엄마가 낭독을 계속 밀리니까 딸내미가 안심하면서 밀리고 있습니다. 어떡하려 그래? 밀리지 마요. 매일 화가 나면 어쩌냐? 어, 어째냐? 화가, 매일 화가 나세요? 무슨 일이 있길래 그렇게 매일 화가 나지? 매일 화가 난다는 건 반복적으로 화를 낸다는 건데 그거 되게 무서운 습관이잖아요. 매일 화가 나면 어째야 하냐? 매일 화가 나시는 분들은 오늘 당장 이 작은 노트를 마련하셔서 아침마다 모닝 글쓰기 해보세요. 아니면 화를 냈을 때 오늘은 왜 화가 났지? 나의 버튼.
나의 분노 버튼을 누른 게 뭐지? 그걸 한번 적어보세요. 적어보시면 그게 정말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고 적다가 화가 풀릴 수도 있고 주로 이제 남 욕하는 거겠죠? 아니면 나 자신을 욕하는 거거나 뭐 견딜 수 없으니까 화를 내는 건데 그걸 파악하는 게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화가 많이 난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왜 화가 나는지 모르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태영님, 달님이 인사이드 아웃 대사 중에 당신이 여기 책임자예요? 라고 읽으실 때 정말 무서웠어요. 아, 정말? 음. 아, 웃겨. 언제나 따뜻하고 상냥한 엄마가 무섭게 말하면 진짜 무섭지. 엄마 화나게 하고 싶지 않지. 애들한테 화낸 적이 없어요. 진짜로. 음. 화를 낸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굉장히 악화의 일로로 치닫게 되거든요. 음. 화를 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악화돼. 그걸 알면서 화를 내. 이거 되게 어리석은 거죠. 아니면은 그 화를 다스릴 어떤 나만의 다른 탈출구가 없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저는 항상 탈출구가 있으니까. 우선 날마다 운동하는 것 자체, 운동하러 가는 자체가 저는 탈출구고 너무 행복하고 너무 뿌듯하고 내가 너무 이쁘고 와, 오늘도 또 운동을 했어. 오늘도 이렇게 또 땀을 냈어. 진짜 너는 진짜 대단해. 남수진 넌 진짜 대단하다는 말을 하루에 한 번씩 하는데 운동할 때마다 그러면은 화가 그렇게 막 올라오진 않아요. 화는 폭발한다는 건데 빠져나갈 뭐 이렇게 구멍이 하나 있어야 되는데 그 구멍이 없어서 지금 계속 그렇게 맨날 화내시는 거 아니에요? 화가 자주 나는 건 나는 옳고 쟤는 틀렸어 라는 생각이 강할 때 화를 내는 것 같다.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끔찍한 자기 혐오일 수도 있어요. 누군가가 너무 밉다면 그 사람은 아마 자기 혐오가 굉장히 높을 가능성이 높아요. 내가 맨날 너무 사랑스러워. 나는 정말 내가 봐도 너무 사랑스러워. 이런 마음가짐이 베이스로 깔려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분노가 치밀을 정도로 화가 날 일 별로 없어요. 피곤해도 화가 나더라고요. 푹 주무세요. 근데 이거는 바로 해결되잖아. 자면 되니까. 엄마 오늘 너무 피곤해서 계속 짜증낼 것 같으니까 나 먼저 잘게. 이건 바로 해결할 수 있으니까 그쵸. 화가 나는 원인을 파악하는 게 되게 중요하죠. 배고프면 화나니까 공복인지 확인하세요. 맞아, 맞아. 음, 새벽 달리면 아이들에게 실망하거나 스트레스 받을 때 어떻게 하시나요? 새벽 달리면 화를 안 내신다니 제 엄마였으면 좋겠어요. 아이들한테 실망할 때가 있는데 그걸 아이들한테 들키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하죠. 왜냐면 애들은 엄마가 나 자신을 버렸다? 기대를 버렸다? 실망을 했다라는 걸 해결나 알게 될 경우 걔는 그냥 죽는 거예요, 그냥. 유일한 사람인데 나의 못남, 나의 잘남도 다 잘남으로 생각해주고 나를 응원하는 유일한 지구상의 유일한 사람이 엄마인데 그런 엄마가 너는 그냥 이러면서 실망했다. 그러면은 오, 그 아이는 그냥 인생이 힘이 없죠. 그래서 그런 거 들키지 않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 그리고 아까도 말했지만 인생이 정말 새옹지마예요. 우리 아이가 좋은 대학 가면 너무 좋지. 그런데 그러려면은 쌓아놓은 게 있어야 되는데 쌓아놓은 것도 없지. 다른 걸 쌓았어 얘는. 응? 교우 관계, 우정 뭐 이런 걸 쌓았어. 공부는 안 했어. 그러면 이제 좋은 대학은 못 가죠. 그러면은 그렇다고 해서 실망하냐? 근데 또 모를 일이에요. 얘가 워낙 얘 실력보다 훨씬 더 낮은 대학을 갔을 때 얘 인생이 어떻게 펼쳐질지는 모를 일이에요. 거기서 오히려 그 전공이 마음에 들어서 탑을 찍었어. 교수님의 애제자가 됐어. 그래서 인생이 어떻게 풀릴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더 스트레스를 안 받는 것 같아요. 그런 인생의 새옹지마를 너무 많이 보잖아요, 우리가. 우리 인생을 돌아봐도 그렇고, 뭐 책을 통해서도 그렇고, 다양한 사람들의 인생을 보면서도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엄청나게 스트레스 받거나 실망할 일도 별로 없어요.
몸이 피곤하고 지치고 쉬고 싶은데 아이들이 장난치다가 식판을 엎어버리면 저는 이성을 잃게 됩니다. 다들 화를 별로 안 내시나 봐요? 어떻게 화를 안 내는 거지? 그 애들이 식판을 엎어버린 게 애들이 이성을 잃고 엄마를 괴롭히려고 엎어버린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미 식판은 엎어졌고. 저는 이런 에피소드가 생각나요. 제가 전에도 책에도 썼던 것 같은데, 어, 오렌지 주스가 담겨 있는 유리잔을, 컵을 우리 작은 애가 막 이렇게 아슬아슬하게 놨더라고요. 그래서 떨어질 것 같았어. 아니나 다를까 툭 쳐서 떨어져서 막 바닥이 엉망이 됐어. 이럴 경우, 만약에 엄마가 이성을 잃고, 그러니까 똑바로 으라고 했지. 아까부터 뛰어다녀서 내가 이렇게 될 줄 알아서 막 소리 지르고 이성을 잃은 모습을 아이한테 보여줬다. 그럼 그 아이가 어떤 감정을 느낄까요? 엄청난 공포를 느끼겠죠, 공포. 그리고 평상시에 엄마가 아니라 약간 동물 같은 그런 모습을 목격하게 되는 거잖아요. 어, 그런 경우가 있는 반면, 시어머니 버전은 딱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벌어졌으면 당연히 너 조심하지 그랬어. 이거 유리 깨지면 위험한데 어쩔 거야. 막 이렇게 소리 지르고 화내겠죠. 보통의 엄마들 같은 경우는. 근데 저희 시어머니는 어떻게 했냐면 너무너무 침착하게 아구 야너 다친 데 없냐. 그거부터 체크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 말이 얼마나 놀랬냐. 그거였어요. 그리고 위험하니까 저쪽으로 가 있어라. 그리고 말없이 이걸 닦았어요. 이런 엄마의 모습을 아이가 봤단 말이에요. 어떨까요, 그 아이는? 다음에도 막 업고 막 엎지르고 뭐죠? 그렇게 난리를 펼칠까요? 아니면은 말없이 그렇게 나한테 1도 화를 내지 않고 너 다친 데 없냐? 어, 놀랐지. 안 다쳤으니 다행이다. 이렇게 말하고 치우시는 그 어른의 모습. 그걸 보면서 엄마에 대한 존경심이 올라오는 거죠. 그러면은 그 다음 육아는 좀 일사천리로 잘 풀어집니다. 엄마에 대한 깊은 존경과 사랑이 있으면. 그런데 엄마가 이성을 잃고 막 이렇게 소리를 질러. 그런데 이 아이도 만만치 않아. 우리 둘째 같은 경우. 만약에 그럴 경우 저희 둘째는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내가 일부러 그런 거야? 모르고 그런 건데 나한테 왜 소리 질러? 이랬을 거예요. 그게 정상이고. 그게 정말 건강하고 배짱 좋은 애고. 그러니까 실수하신 거예요. 애가 식판 엎어버린 거 소리 지르고 화낸 거. 저도 화를 너무 잘 내서 배우고 갑니다. 애들 부르는 말투에 벌써 짜증이 배어 있다. 이걸 아는 엄마면은 완전 해결되는 거지. 그걸 아시네. 화를 너무 잘 낸다면 분명히 원인이 있을 거예요. 그 원인을 캐고 싶지 않으세요? 나란 인간이 왜 이럴까? 왜 어떤 말 한마디 이렇게 발끈할까? 그거 캐보고 싶지 않으세요? 한번 캐보세요. 글을 많이 쓰다 보면 좀 캐지게 됩니다. 원인을 파악하게 돼요. 이제 제 대화 목소리 녹음할게요. 아이들이 얼마나 무서웠을까? 제 인성 문제인가? 가끔 그렇게 화내면 엄마 이럴 때 왜 화 안 내? 원래는 화내는 타이밍이잖아.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애들 너무 메타인지 높은데? 이럴 때 딱 이 모먼트를 잡아서 엄마가 이럴 때마다 화냈어? 그걸 넌 알아차렸는데 어른이 나는 그걸 못 알아차리고 계속 반복해서 화를 냈다니 바보 멍충이다. 어, 엄마가 화낼 때마다 엄마 지금 화낸 거 나 되게 마음에 걸리고 무서워. 이렇게 그때마다 얘기 좀 해줘. 엄마도 이게 컨트롤이 잘 안 된다. 그래서 아이를 나를 키우는 어떤 코치로 생각하고 그렇게 좀 대화를 해보세요. 팬테스틱 세리님, 화나는데 애한테 화를 안 내려고 하다 보니 참다 보니 머리가 너무 아프다. 그걸 왜 참으세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화를 내지 말라는 게 참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건 더 나빠. 차라리 화를 내고 나서
아, 내가 미쳤나 봐. 엄마 진짜 너무 이성 잃고 너한테 소리 질렀지. 미안해. 차라리 사과를 하는 게 낫지. 화를 참는 건 더 나빠. 왜냐면 언젠가 폭발하니까 아이한테 더 큰 공포로 발현되거든요. 나도 너무 괴롭고. 음. 보영님, 제가 달님 만나서 저희 큰애 사춘기 소녀가 복 받았습니다. 우리 엄마 원래 이런 사람 아닌데. 오, 우리 아들도 이렇게 말해요. 오늘은 엄마 괴물 안 나왔다. 아, 요즘에 되게 책을 많이 읽고 보는 게 많아서 그런가? 되게 객관적으로 잘 보네. 우리 엄마인데 너무 객관적으로 잘 본다. 건강한 애들이네요. 아, 블루벨님은 엄마가 크게 말하고 혼내면 엄마 deep breath 해야지 이렇게 얘기한다. 숨 깊게 쉬라고. 저희 집은 반대로 아이가 먼저 사과를 합니다. 엄마 미안해요. 엄마 화나게 해서. 제가 화낼 타이밍을 놓쳐요. 화 안 내도 눈치 보는 아이 때문에 제가 더 눈치를 보게 됩니다. 아, 엄마 미안해요. 뭐뭐, 엄마 뭐뭐 해서 이렇게 아이가 먼저 사과를 한다. 근데 그런, 뭐죠? 그런 반복적이고 습관적인 죄책감도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엄마가 좀 명확하게 진짜 애가 잘못한 건지. 근데 애가 이렇게 사과를 할 정도로 잘못할 일이 뭐가 있어요? 나 솔직히 궁금해요. 아이가 엄마한테 눈물로 호소하며 엄마 죄송해요. 죽을 죄를 지었어요. 뭐 이런 게 있어요? 사과를 할 일이 있어요? 아이가 너무 미리 미안하다고 막 그러면 그게 정말 사과를 할 일이면 그렇게 그래도 네가 이렇게 말해줘서 너무 고마워. 이렇게 해주시고 만약에 이건 너무 과한 죄책감이다 싶으면 엄마도 빨리 알아차리고 근데 이거는 네가 사과할 일은 아닌 것 같아. 엄마 이 정도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 너만 안 다쳤으면 돼. 뭐 이렇게 진짜 어른의 품는 사랑으로 말할 수 있는 그런 버전이 있으면 그렇게 얘기해 주는 게 좋죠. 애들은 잘 용서해주고 사랑해줘요. 아이한테 한 번 화냈다고 너무 죄책감 가지지 말아라. 저한테 하는 말이다. 맞아요. 화를 참는 게 제일 나빠. 나중에는 진짜 이상하게 튀어나오니까. 아, 유치원 갈 시간 임박했는데 동생이랑 장난치고 노느라고 옷을 안 입고 그런다. 그래서 아침마다 샤우팅 터진다. 뭐 혹시 유치원 차량을 타야 되는 거라서 바로 시간 맞춰서 나가야 되는 건가요? 그럼 평상시에 8시 30분에 나간다면 8시에 나가세요, 8시. 그럼 샤우팅 안 하게 될 거예요. 여기 아이가 짜증내면 화가 나서 혼내고 울고 저도 미안하다 하고 애도 미안하다 하고 무한 반복. 짜증내지 않고 말하는 거 7살 아이한테 어려운 걸까요? 이것도 지금 엄마가 얘가 왜 이렇게 짜증을 내지? 그 이유를 캐보셔야죠. 짜증을 내면서 말하는 게 7살 아이한테 당연한 게 아니잖아요. 얘가 무슨 일이 있나 보지, 지금. 그러니까 짜증을 낸다고, 운다고, 내가 짜증난다고 입을 틀어막고 싶으세요? 아니면은 무슨 일이야 하면서 그 내막을 알고 싶으세요? 당연히 후자 아니에요? 그러니까 애가 짜증낸다고 내가 화나는 게 이상한 거예요. 애가 왜 짜증이 나는지 궁금해야지.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풀리지 않고 계속 쳇바퀴 도듯이 도는 거야. 애는 짜증내고 나는 화내고, 애는 짜증내고 나는 화내고. 짜증내는 아이가 너무 안쓰럽죠. 무슨 일인지,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야. 어떻게 해서는 알아내야죠. 왜 짜증이 나는지, 왜 짜증이 늘었는지.
그쵸. 아이는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이 서투니까 짜증으로 나타내는, 그러니까 상황을 말로 전개를 못해요. 왜냐면 객관적으로 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 밥 먹을 때 빨리 씹어서 삼키지 않고 입에 물고 있으면서 자꾸 딴짓할 때마다 열불이 나요. 먹으라고 삼키라고 말할 때마다 승질내면서 미안하다. 이 밥을 빨리 못 먹는 것도 이거 되게 안쓰러운 거예요. 엄마 너 약 올라봐라. 내가 이렇게 밥 안 삼키니까 너 화나지, 열받지. 이러려고 밥을 물고 있는 애는 없어요. 인간이 그렇지 않아요. 특히 어린아이들은. 내가 사랑하는 엄마가 좋아하는 거 하고 싶지. 얘도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물고 있는 거예요. 저희 둘째가 이래서 너무 잘 알아요, 저는. 이거 아이가 밥 먹을 때 잘 못 삼키고 이런 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이것도 전문가의 상담을 한번 받아보세요. 제가 파악한 거로는 구강 구조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약간 모든 감각이 예민한 애들이 있어요. 냄새, 뭐 이렇게 씹히는 맛, 그 음식의 모양새, 색깔 이런 거에 민감한 애들은 저희 둘째가 그랬거든요. 진짜 너무 먹기 싫어해요, 밥. 토하려고 해. 예를 들어서 전복죽이나 삼계탕 이런 거는 누가 토해놓은 것 같아서 너무 싫어하고요. 계란 비린내도 되게 싫어하고 콩나물 비린내도 엄청 싫어하고 그러니까 그런 애들이 있어요. 걔는 날마다 밥 먹는 건 무한 반복되는 행위인데 그럴 때마다 그 고통을 감당해야 된다고 생각할 때 그 아이한테 짜증이 나세요? 안쓰럽지. 밥 먹는 게 이렇게 힘들어서야 하루 세 끼나 먹어야 되는데 일부러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아이가 밥 먹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면 시간을 충분히 확보해 두세요. 그렇게 조급해서 애 구박하면서 닥달하지 마시고. 보통 아이들은 20분 안에, 아니 10분 안에 밥을 다 먹는다면 우리 아이는 1시간 걸린다 생각하고 여긴 프랑스다. 난 프랑스식으로 밥 먹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아예 디폴트로 그렇게 잡으세요. 식사 시간을 길게. 그리고 그 시간에 책을 읽어주세요. 차라리. 얼마나 좋아. 얘는 계속 입에 물고 있으니까 내가 30분 동안 영어 그림책 읽어주고 30분 동안 전래동화 읽어도 듣고 있을 거 아니야. 어디 안 가고. 오히려 그 시간을 그렇게 활용을 해보세요. 여기 이렇게 그러니까 영어 낭독을 완주하는 게 문제가 아니야. 지금 밥 먹이는 것부터 우리가 완주하기가 어렵다니까. 날마다 기껍고 행복하게 밥 먹고 기꺼운 마음으로 뽀송뽀송하게 유치원 보내는 것도 힘들거든. 그 완주가 더 힘들어요, 지금. 여기 보니까 이렇게 유연한 엄마는 이렇게 대처하시네요. 저희 둘째 6살인데 6년째 1시간 내내 천천히 밥 먹는다. 그런데 그걸 받아들이고 있다. 촉각이 예민한 아이라서 이제 지금은 그냥 받아들입니다. 그냥 식사 시간을 길게 잡고 가자. 아예 그렇게 마음을 먹으면 애를 괴롭힐 일도 없고 내 마음도 그렇게 괴롭지 않고. 음. 서우도 그렇구나. 저희 집도요. 저희 아이 매일 1시간씩 밥 먹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를 1시간 동안 밥 먹는 꼴이 너무 꼴 보기 싫어서 째려보고 구박하고 열불나고 이런 엄마가 있는 반면, 아, 우리 아이는 촉각이 예민하고 모든 감각이 예민하니까, 아, 이렇게 씹어서 먹는 것도 쉽지 않지. 이렇게 이해하고 1시간을 그냥 옆에 있어주는 엄마도 있고, 진짜 후자를 엄마로 둔 아이가 복이 많은 거죠. 저희 아이가 저작근이 덜 발달돼서 잘 토하고 말도 느렸습니다. 그쵸. 그걸 항상 생각하세요. 애가 나 야구를 하고 일부러 1시간 동안 입에 뭐죠? 밥을 물고 있고 음식을 물고 있고 하는 거 아니에요. 걔가 제일 안쓰러운 애야. 음. 아, 서우님. 그 1시간 동안 밥 먹는다는 그 아이 엄마예요. 밥 먹으면서 낭독 가이드 들려주면 돼요. 그래서 6살짜리 꼬마가 낭독을 너무 잘하더라고. 음.
새옹지마예요, 새옹지마. 우리 아이가 항상 입에다 밥을 물고 있어서 세워라 내워라 아니, 세워라 내워라 밥을 먹어서 10분이면 먹을 수 있는 밥을 1시간 동안 시간을 질질 끌면서 먹는다? 이 시간에 명작 동화 틀어주고 이소부화 틀어주고 낭독 가이드 틀어주는 엄마가 있네. 일석이조지. 밥 먹으면서 내가 애한테 혼내지 않아서 좋고 아이는 영어 음원을 1시간 동안 내내 재밌게 기꺼운 마음으로 들어서 좋고 얼마나 좋아. 방법을 생각하셔야죠. 노련한 PT 선생님처럼 무식하게 내가 원하는 거 내가 계획 짠 거만 아이한테 들이밀지 말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게 반드시 옳지도 않아요. 차밀기님, 저희 작은 애가 약간 그런 편이에요. 혀가 천천히 풀리는 아이들이 있다고 해요. 그런 아이들은 식감 때문에 음식의 종류에 까다롭거나 먹는 시간이 오래 걸리기도 한다고 하네요. 저희 작은 애는 아주 몇 가지 종류만 먹습니다. 책 읽는 건 생각도 못 했는데 이제 한번 해봐야겠어요. 밥 먹는 시간 긴 애들은 그 시간에 어디 나가진 않으니까 딱 고정되어 있잖아요, 의자에. 그 시간에 책 많이 들려주고 많이 읽어주세요. 책 쌓아놓고 읽을 수도 있겠네. 저도 음원 같은 거 틀어주는데 또 듣기에 집중해서 더 안 씹는 느낌이에요. 그건 엄마 느낌일 뿐이에요. 음원을 틀어주나 안 틀어주나 안 씹고 천천히 먹는 애예요. 맛있는 것도 꿀떡 넘기는 것 같던데. 그럼 맛있는 걸 많이 해주면 되겠네. 영어 영상을 보여줘도 되고요. 주영 스마일님, 아이들도 사회생활하고 나면 피곤하지 싶어요. 자기 전에 주물러주고 마사지 해주면 마사지 해주면서 엄마가 마사지 해주면 아이가 엄마한테 아까 낮에 짜증낸 거 미안해 이렇게 먼저 말하더라고요. 우리도 피곤하고 힘들면 퉁퉁거리는 것처럼 아이들도 똑같은 것 같아요. 안쓰럽고 기특하고 시간이 촉박해지면 닥달할까봐 집에 있는 모든 시계들을 10분씩 앞당겼어요. 와, 대박. 좋은데요? 음. 아예 시계를 앞당기는 거 너무 좋은 생각이다. 거실 시계, 제일 많이 보는 시계를 앞당겨서 세팅해 놓는 거. 음. 여기 어떻게 하면 그렇게 아이를 안쓰럽게 바라보고 이해하는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을까요? 그 시선이 너무 따뜻해서 우리 엄마였으면 싶다. 근데 이거 제가 예전에도 늘 하는 얘기지만 보통 이렇게 애를 막 잡고 애한테 짜증이 많이 나고 이러신 분들이 아이의 발달에 대한 이해가 떨어지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 나이 때 아이들의 정서적인 그 수준, 인지적인 수준, 그, 그 발달을 이해 못하면 더 애를 잡더라고요. 얘가 7살인데 뭐 초등학교 5학년 다루듯이 다뤄. 특히 마지들은. 그래서 우선 아이에 대한 발달에 대한 기본적인 상식이 있으면 그렇게까지 무식하게 애한테 막 닥달하지 않아요. 애가 성인이 아니잖아요. 음. 그래서 육아서만 너무 읽지 마시고 발달서 읽으세요. 발달. 아이들의 발달. 원령별 발달 특징들 적어놓은 거. 선생님 예비초 5학년인데 이소부화 괜찮을까요? 학원 다니다가 영어 독서 많이 시키고 싶어서 학원은 쉬고 집에서 영어 하거든요. 지금 인사이드 아웃은 재밌게 하고 있어요. 오, 인사이드 아웃을 낭독할 정도면 이소부화는 껌이죠, 껌. 음, 아마 통째로 외워서 영어로 스피킹도 할걸? 예비초 5학년이면 너무 쉽게 잘할 거예요, 재밌게. 그리고 이소부화가 좋은 게 문장이 짧으니까 한국어 낭독하기도 되게 좋거든요. 그런데 요즘 애들은 오히려 영어 공부하느라고 너무 진을 빼서 한국어 낭독하는 그런 문화가 없을 거예요. 근데 한국어 낭독을 진짜 잘하면 영어 낭독도 잘하게 되고, 그리고 한국어 낭독을 잘하면 웅변학원 다니는 것 같은 그런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뇌는 필사를 해도 그렇고 낭독을 해도 그렇고 이거를 낭독했다고 생각을 안 한대요. 내가 스피치를 했다고 생각하지.
그래서 말솜씨나 말하는 배짱이나 뭐 이런 뭐랄까요? 억양이나 자신감이나 이런 게 스피킹 할 때도 발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낭독스쿨에서 낭독한 친구들 반장 선거 나가거나 뭐 전교회장 선거 나가거나 아니면 무슨 그런 말하기 대회 나가면 진짜 완전 날고 기죠. 왜냐면은 날마다 낭독했던 앤데 한국어로든 영어로든. 그러니까 이 낭독하는 행위 자체가 굉장히 뭐랄까 효과가 없을 수 없는 운동이다. 뇌의 운동, 입의 운동, 귀의 운동. 그래서 한국어 낭독 진짜 강추해요. 애들 자신감이 달라져요. 아이들한테 말을 건넬 때 그런 당당함, 자신감, 거침없음? 낭독은 거침없이 할 수 있거든. 그게 훈련이 되는 거죠. 영경님, 한국어 낭독 강추합니다. 저희 아들 말투가 달라졌어요. 말투가 달라요. 낭독 많이 한 애들 보세요. 말투가 달라. 음. 그래서 영어 낭독은 둘째 치고 한국어 낭독이라도 어떻게 잡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소부화 꼭 하세요. 너무 효과가 그냥 바로 느껴지는. 아, 노바님, 밥 먹는 시간에 마더구스 엄청 틀어줬어요. 의사 선생님께서 이 아이는 목구멍, 귓구멍이 다, 한국어 왜 안 되지? 의사 선생님께서 이 아이는 목구멍, 귓구멍이 다 작아서 오래 씹어 잘게 부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그래서 오래 먹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었다. 그런 의사 선생님의 전문가의 이야기가 도움이 되었다. 한때는 꿀떡꿀떡 삼키는 아이들이 많이 부러웠습니다. 그러니까요, 오랫동안 입에 음식을 물고 있는 아이들은 굉장히 고통이 큰 거예요. 근데 엄마는 그것도 못 알아주고 밥 빨리 안 먹는다고 막 소리 지르고 짜증내고 그런 모욕을 당하면서 밥 먹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엄마가 그렇게 내 마음을 조급하게 공포스럽게 다그치면 진짜 그 아이는 도대체 어떻게 하루하루를 살죠? 그런 엄마랑 계속 살아야 되는데. 응? 영경님, 한국어 낭독하면서 아이가 수학 문제 풀 때 문제를 꼼꼼하게 잘 읽게 되었습니다. 여러모로 얻을 게 많은 과정이에요. 저는 영경님 아이 성장한 걸 보면 진짜 너무 눈부셔. 그래서 내가 주말게 해달라고 요청을 한 것도 있고. 와, 여기 아이 네 명인 엄마도 명자통 하고 있어요. 영초탈? 아이가 네 명인데 영초탈을 모두 하겠다고 해서 다 하고 있는데 먼저 낭독하는 순서 정하기부터 전쟁이네요. 어떡하, 어떡하냐? 네 명이 이소부화 하는 거 가능할까요? 이 아이들이 몇 학년인지 모르겠지만 큰애 같은 경우에는 네 방에 들어가서 혼자 낭독하고 편집까지 다 해서 네가 올려 이렇게 시키면 오히려 더 좋을 수 있어요. 어떤 애들은 엄마 앞에서 낭독할 때는 얼음이 되는데 그 방에 들어가서 네 마음대로 녹화해. 어쨌든 이 책을 끄적거리면서 하면 인증이니까. 그렇게 아예 풀어주니까 애들이 더 신나서 잘하던데요? 그렇게 한두 명은 스스로 하라고 좀 유도해 보시고, 너무 어린 애들은 이제 엄마가 읽어주면서 동시 촬영하세요. 두 명 같이 앉혀놓고 그냥 같이 해. 너무 귀엽네요. 네 명이 서로 낭독하겠다고 그렇게 줄 서서 하는 모습을 상상만 해도 너무 귀엽네요. 엄마는 힘들겠지만. 어, 진판대님, 7살 아들 영화 대본 낭독 과정 듣기만 했는데 1주차에 대사를 꽤 잘 말해요. 낭독 진심 강추다. 선생님들 강의나 음원만 들어도 말이 나오더라고요. 이게 진짜 정확한 증언이라니까. 현수쌤이나 저나 왜 그렇게 시간 많이 들여서 음원을 만들게요. 그 음원만 틀어놔줘도 아이들이 그냥 흩어지는 영어가 아니라 차곡차곡 쌓이는 영어가 생긴다는 거죠. 음.
음원만 들어도 얼마나 쉬워. 강의 음원 듣고 구간 반복 음원 듣고 다른 그 뭐죠? 낭독 이모들이 낭독해준 멋진 그런 낭독 영상이랑 같이 보면서 듣기만 해도 영어가 늘어. 듣기만 해도 금요일에는 이미 다 외워서 막 영어로 말해. 그러라고 이런 과정을 만든 거예요. 그래, 어머, 지금 10시 40분이에요. 나 어떡해. 나 지금 빨리 가야겠어요, 집에. 너무, 어, 재밌는 이야기들, 증언들 많이 해주셔서 또 이야기가 길어졌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라방 마치고, 우리 다음 주에는 또 아니, 뭐죠? 명절이잖아요. 명절 때도 루틴을 차곡차곡 지키면 아마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너무 사랑하게 될 겁니다. 내가 시댁에 와서도 이렇게 낭독을 하는구나. 내가 친정에 와서도 이, 그 뭐죠? 그림을 그리는구나. 그런 내 자신이 또 너무 이쁠 거예요. 그러니까 장소가 어디든 그날 하기로 했던 그런 루틴을 꼭 잡아가서 2배, 3배의 어떤 뿌듯함을 느끼는 그런 연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다음 주 가족들이랑 행복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